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를 2대1로 꺾으며 시즌 첫 엘클라시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는 맞대결 4연패에서 벗어나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경기 초반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VAR 판독 후 번복되었습니다. 이어 은바페의 발리슛도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지만 벨링엄의 날카로운 패스로 은바페가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로페스의 동점골로 맞섰지만 벨링엄이 다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후반전에서는 은바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추가 시간 중 바르셀로나의 페드리가 퇴장당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결국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조규성이 이번 시즌 4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미트윌란의 4대0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덴마크 수페르리가 13라운드에서 미트윌란은 프레데리시와의 경기에서 승점 28점을 기록,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조규성은 전반 34분, 데닐 카스티오의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팀의 2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후반에는 미겔 고고르자와 주니오르 브루마두가 연속으로 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조규성에게 평점 7.3점을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규성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아왔으며 전북 현대모터스 시절 K리그1 득점왕에 오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 대부분을 쉬었지만 이번 시즌 복귀하여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경기 출전에 총 4골을 기록하며 점차 경기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원 영흥수목원이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간 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흥수목원을 방문한 기자는 초기에 다소 어수선했던 모습과 달리 잘 정비된 수목원의 규모와 주차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온 가족과 함께 찾은 밤빛 정원은 환상적인 조명과 자연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원 시민들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도 국내 주소지가 수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니와 함께 방문한 기자는 멋진 외관의 온실과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 편안히 관람할 수 있는 구조에 만족했습니다. 도심 근처임에도 깊은 숲속 같은 느낌을 주며 고층 아파트 불빛과 어우러진 야경이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활동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이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 위 순수 전기 모델 에스컬레이드 IQ를 다음 달 한국에 선보입니다. 에스컬레이드 IQ는 205kW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739km 주행이 가능하며 국내 최장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슈퍼크루즈가 국내 최초로 적용되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흐름을 감지하여 자동 차선 변경도 지원합니다. 차량은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춰 최대 350k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며 단 10분 충전으로 최대 188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후륜 조향 기능과 전면 수납 공간 E-트렁크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됩니다. 올해는 제한된 물량만 공급될 예정이며 전국 전시장에서 사전 구매 상담이 가능합니다. 에스컬레이드 IQ 관련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MBC 대학가요제가 13년 만에 세대를 잇는 음악축제로 부활했습니다. 26일 방송된 2025 MBC 대학가요제 청춘을 켜다는 청춘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본선은 폭우 속에서도 뜨거운 관객의 함성으로 가득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참가자들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15개 대학, 약 2천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역대급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대상은 카덴차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AI 기술로 복원된 신해철의 목소리가 등장한 무대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2025 MBC 대학가요제는 세대를 넘어선 감동과 한국 음악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 MLS 데뷔골로 2025 시즌 MLS 올해의 골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23일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멋진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며 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LAFC로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적한 후 세 번째 경기에서 MLS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팬 투표 결과 손흥민은 메시, 로자노, 부안가 등과 경쟁하여 올해의 골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올해의 신인상 후보에도 올랐으며 드레이어와 징커나겔과 경쟁 중입니다. LAFC는 오는 30일 오스틴과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르며 오스틴의 니코 감독은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을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복귀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으며 바르셀로나가 임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K-팝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들은 한국적 요소를 무대와 콘셉트에 녹여내며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은 최근 앨범 티저를 전통시장 같은 장소에서 촬영했고 NCT 127은 경복궁에서 콘셉트 사진을 찍어 주목받았습니다. 이처럼 K-팝은 한국의 전통과 일상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한국의 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소재가 글로벌 트렌드로 확장되면서 한국의 미는 세련된 스타일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팝은 무대와 영상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을 오늘의 예술로 피어나게 하며 K-팝이 세계를 사로잡는 진짜 힘임을 보여줍니다. 강원 동해안 시군들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제공하는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동해시는 25%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강릉시는 18%, 삼척시는 20%의 캐시백 혜택을 각각 시행합니다. 특히 동해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동해페이 캐시백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여 최대 12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척시는 같은 기간 삼척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2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페이 충전 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추가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 시군의 예산 규모에 따라 혜택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단 40분 거리,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하이엔드 리조트, 안토가 세계 여행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투숙객은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가을 예약률은 68.1% 급증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주요 방문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 관광객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광객 피에르는 북한산을 오르고 루프탑 자쿠지에서 산을 바라보며 쉬던 순간이 잊히지 않아 다시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며 K-하이킹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토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혜택과 북한산 트레킹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건축과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성일 대표는 안토는 서울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고객에게 안토의 가치를 꾸준히 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며 패딩이 본격적인 시즌을 맞았습니다. 프리미엄 친환경 패션 브랜드 에코알프가 이에 발맞춰 2025 겨울 패딩 아우터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제품군은 초겨울부터 한겨울까지 입기 좋은 다양한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어 코트는 세련된 디자인의 따뜻함을 더한 제품으로 출퇴근용과 아웃도어 모두에 적합합니다. 여성용, 제레스 재킷은 리버서블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며 남성용, 뉴 아이스버그 코트와 바손 재킷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따뜻합니다. 에코알프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2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월드시리즈 4차전에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끄는 다저스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월드시리즈 4차전을 준비 중입니다. 다저스는 지난 경기에서 6시간 이상의 혈투 끝에 프레디 프리먼의 끝내기 솔로 홈런으로 토론토를 6대5로 제압하며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 슈에이는 이날 경기에서 고의사구 4개를 포함해 총 9번 출루하며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포스트 시즌 한 경기에서 9출루 및 고의사구 4개 기록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설 예정인 오타니는 정규 시즌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으며 가을 야구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빛나고 있습니다. 반면 김혜성은 여전히 벤치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시리즈에서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종영한 드라마 100번의 추억 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범죄역 OTT 플랫폼 비오가 발표한 주간 차트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인도네시아에서 3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5위, 필리핀에서 8위, 싱가포르에서는 10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5개국에서 상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100번의 추억은 1980년대의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룬 뉴트로 청춘 멜로 드라마로 김다미와 신예은 등의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국내에서도 시청률이 첫 방송의 3.3%에서 마지막 회에는 최고 시청률인 8.1%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신예은은 전작에 이어 견고한 팬층을 확보했으며 100번의 추억은 앞으로도 꾸준히 순위를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식품업계가 캐릭터 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애군을 막는 붕어빵 앵마기 키링을 연말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46대1의 높은 경쟁률로 주목받은 핫아이템입니다. 하이트진로 음료는 고스티와 협력해 진토니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커버 굿즈를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코리아는 방탄소년단 캐릭터 타이니탄 해피밀 토이를 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굿즈 판매는 부가 수입 창출과 함께 제품에 대한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전략으로 특히 MZ세대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캐릭터는 다양한 굿즈와 콘텐츠의 기반이 되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을의 서울은 진정한 멋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낙엽이 지는 속도만큼 빠르게 변하는 유행 속에서도 서울의 패션 중심지는 성수, 이태원, 홍대 세 곳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11월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반하는 이유 중 하나인 옷 잘 입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들을 추천했습니다. 성수는 요즘 가장 핫한 동네로 한때 공장지대였던 곳이 이제는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립니다.
붉은 벽돌과 인더스트리얼 감성이 살아있는 거리에는 무신사, 디올, 로컬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패션과 문화가 혼합된 서울의 월드존으로 빈티지부터 럭셔리까지 다양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이태원 앤틱 앰퍼샌드 빈티지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홍대는 스트릿 패션의 본진으로 자유롭고 거침없는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그래피티 벽과 대형 조형물이 곳곳에 있어 포토스팟이 가득합니다. 올가을, 가장 짧고 멋진 계절인 지금,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서울이 있습니다. KB 국민카드가 마카오 여행에 특화된 KB 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마카오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마카오 정부관광청이 직접 참여한 첫 트래블 카드 프로젝트로 한국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배우 최종엽이 참여한 로맨틱 영상 핑크빛 마카오 데이트가 제작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에는 마카오 주요 리조트와 관광지, 레스토랑 등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마카오 리조트에서는 469파타카 상당의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바우처 팩과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12월 31일까지 클룩에서 마카오 호텔 및 액티비티 결제 시 최대 20% 즉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및 제휴 혜택은 KB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B 국민카드는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로 에어마카오 왕복 항공권 등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영 마카오 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 여행자들이 이번 협업을 통해 특별한 여행 경험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가 토론토 래퍼스를 상대로 139대 121로 승리하며 2연패 뒤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스코샤뱅크 아레나에서 열렸습니다. 휴스턴의 케빈 듀란트는 31점과 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25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알페렌 생군과 아멘 탐슨 역시 각각 18점씩을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초반부터 휴스턴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었으며 듀란트의 외곽포와 스미스 주니어의 레이업이 돋보였습니다. 후반에도 휴스턴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스카티 반즈와 브랜든 잉그램이 분전했으나 결국 휴스턴의 기세를 넘지 못하고 시즌 전적 1승 4패로 이어졌습니다. MBN의 마라톤 예능 뛰어야 산다인 시드니위 공식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즌1 우승 특전으로 주어진 호주 시드니 마라톤 대회 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션, 이영표, 양세형 등 다양한 출연진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며 진정한 러너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공식 포스터는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출연진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들의 결의와 설렘이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또한 현장 사진에서는 대회 전날 크루들이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 코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뛰어야 산다인 시드니는 11월 10일과 17일 방송되며 이후 시즌2가 이어집니다. 시즌2에서는 배우 최영준, 임세미 등이 새롭게 합류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헤럴드 경제 함영훈 기자입니다. 최근 호텔들이 예술과 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드래곤시티는 3D 프린팅 기술로 고흐의 대표작을 재현한 빈센트 반 고흐 베스트 컬렉션 전시를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웨스틴 조선 서울은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과 연계한 아트스테이 패키지를 선보이며 인상주의 걸작들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는 아트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 자체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예술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몫이 서울 인사동 메리어트 호텔은 그래피티 아트를 활용한 특별한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으며 콘레드 서울은 로모그래피와 협업해 아날로그 예술미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호텔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원하신다면 뉴질랜드를 추천합니다. 이곳에서는 영화 같은 판타지 체험과 봄꽃 관찰,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호빗튼 무비 세트, 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 촬영지로 유명하며 매년 호빗 데이와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웰링턴과 오클랜드의 웨타 워크숍에서는 특수효과와 소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밀턴 가든과 질랜디아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며 가족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밀턴 가든은 세계 각국 정원 양식을 재현했으며 질랜디아는 야생 키위새 등 뉴질랜드 고유종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보호구역입니다. 남섬의 퀸스타운과 로토루아는 다양한 액티비티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퀸스타운에서는 와카티프 호수 전망을 감상하고 루지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로토루아에서는 짜릿한 캐노피 투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월가로부터 이례적인 매도 등급을 받았습니다. 스티펠 계열의 투자은행 KBW는 버크셔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70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는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워런 버핏의 승계 리스크, 핵심 사업부 실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BHE의 산불 관련 소송은 최대 리스크로 540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 규모가 대차 대조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부문의 마진 하락과 막대한 현금 보유고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일부 분석기관들은 여전히 버크셔를 저평가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 발표될 3분기 실적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향후 버크셔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앰버서더 클라우디오 피사로가 서울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 서울 오피스 개소식에서 손흥민과 김민재를 극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 축구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목표로 개최되었습니다. 피사로는 손흥민을 기억에 남는 선수로 꼽으며 그의 발전 과정을 인상 깊게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민재에 대해서는 훌륭한 멘탈리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뮌헨은 대한축구협회 및 제주 SK 등과 유소년 발굴 프로젝트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사로는 자신의 앰버서더 역할에 대해 전 세계 뮌헨 팬들과 소통하며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페루와 같은 축구 변방국 출신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가 마지막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 5 파트 1은 11월 27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인디애나주 호킨스 마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다루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더욱 확장된 스케일과 강렬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고편에서는 뒤집힌 세계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베크나의 모습이 등장하며 그의 강력한 존재감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주인공 마이크와 일레븐은 베크나와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애슐리 퀸즈의 디저트 타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9,900원의 케이크와 커피, 와플과 과일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의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며 특히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애슐리 퀸즈의 디저트 타임은 매장 내 오후 매출 공백을 채우는 데 성공했으며 비수기 시간대 매출이 최대 50% 증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27개 매장으로 확대되었고 누적 이용객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이 서비스는 뷔페 메뉴를 세분화한 언번들링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부담없이 취향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랜드위츠는 앞으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시즌2를 준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스위스 연구진이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발통증과 감각상실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혁신적인 스마트 양말, 레이아를 개발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분사한 스타트업, 마이너바가 5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시킨 이 제품은 비침습적 전기 자극을 통해 발이 감각을 회복시키고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양말에는 발바닥 압력 센서와 초소형 컴퓨터가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전기 신호로 변환해 사용자의 신경 부위로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착용자는 지면을 느끼고 보행 시 통증이 완화되며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이 혁신 기술은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 출원 및 미국 FDA 승인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제품 출시 목표는 2027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트립닷컴 그룹과 구글이 발표한 왜 여행하는가 Y 트래블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 여행자들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여행의 이유와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 기술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트립닷컴은 이를 바탕으로 5가지 여행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자기 표현, 목적 있는 여행, 치유를 위한 여행, 연결을 위한 여행, 그리고 내일의 여행입니다. 특히 미식 여행과 패션 여행이 각광받고 있으며 골프 앤 스파 리조트, 스키 앤 스파 패키지와 같은 웰니스형 액티브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설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립닷컴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콘서트와 스포츠 연계 상품을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를 3대1로 제압하며 프리미어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은 엘링 홀란이었습니다. 홀란은 전반 17분과 33분에 2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벌써 13골을 기록, 득점왕 경쟁에서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홀란의 득점 기록을 보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같은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홀란의 슈팅 기술과 겸손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존재가 팀에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홀란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며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홀란의 활약이 계속될지 기대됩니다.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던 울산 HD가 9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대구 FC는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에드가의 급장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 극적으로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원 FC는 승점 2점을 잃으며 울산이 9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구는 에드가와 세징야의 활약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제주와의 승점 차이는 현재 6점입니다. 한편 광주는 제주를 꺾고 사실상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는 광주 원정에서 패하며 힘든 상황에 처했고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넥슨과 협력해 강남역 인근 메이플 아지트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5년간 운영합니다. 이 공간은 총 177석, 약 200평 규모의 플래그십 게이밍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오디세이 3D 모니터는 무안경 방식의 시선 추적 및 화면 매핑 기술로 혁신적인 3D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디세이 올레드 G8과 올레드 G6 등 다양한 고성능 모니터가 설치되어 최고의 게이밍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삼성전자는 체험존 방문객에게 최대 4% 할인 쿠폰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고객 중 일부에게는 메이플 스토리, 키링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장소연 부사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11월 부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도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라의 찬란한 금빛을 모은 특별 전시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이라는 주제로 신라의 문화유산인 금관과 금허리띠 등 20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1921년 금관총에서 발견된 이후 104년 만에 모든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전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의 실제 유물을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관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박물관은 관람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기준 하루 2,550명으로 제한하며 현장에서 번호표를 배부하고 시간대별로 입장합니다. 박물관 측은 안전관리와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노스페이스가 이번 겨울 시즌을 맞아 눕시 다운 재킷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더 현대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를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이 팝업 스토어에서는 엘라 눕시 다운 재킷과 스웨이드 눕시 다운 재킷 등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눕시 다운 재킷은 1992년 첫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 변화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엘라 눕시는 셔링 디테일과 은은한 광택이 특징이며 스웨이드 눕시는 모카무스 트렌드를 반영한 숏패딩으로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패션업계는 이와 같은 패딩 경쟁이 치열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블랙야크는 아이유를 모델로 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 아이더와 코오롱 FNC도 각각 캐시미어 롱코트 다운과 경량 다운을 선보이며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이후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는 라민 야말이 역대 최연소로 국제축구선수협회 FIFPR로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FIFPR로는 2025 월드 베스트 11 명단을 발표하며 야말은 발롱도르 수상자 우스만 덴벨레와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야말은 18세의 나이로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아쉽게도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FIFPR로의 공정한 투표 결과로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31일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영어로 행사를 진행하며 한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APEC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은 전통 모자인 갓과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으며 그의 공연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은 지드래곤의 공연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며 K-팝 팬들의 열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댄스 크루 홀리뱅과 안무가 리정, 허니제이는 전통미와 현대 댄스를 결합한 무대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1개국 정상과 대표단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아티스트들은 창의성과 문화적 깊이를 대변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세계 외교 현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국내 애슬레저 시장의 선두주자인 잭시믹스와 안다르가 제품군을 확장하며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절기 추위가 시작되면서 고기능성의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플리스와 패딩 아우터가 새로운 충성 고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잭시믹스는 지난 10월 넷째 주 여성 패딩 판매가 전년 대비 130% 증가했으며 패딩 조끼 판매도 120% 늘었습니다. 안다르는 레깅스를 넘어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하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역대 최대인 1,3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제품 확장은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싱가폴, 호주에 이어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제품력과 저렴한 가격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것을 기념해 LG 계열사 곤지암 리조트가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리조트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LG 트윈스 우승 기념 위닝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객실, 식음, 스키,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LG 트윈스 테마룸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리프트 6시간권도 선착순으로 할인 제공합니다. 또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야구공 모양의 트윈스 피자를 하루 10판 한정으로 할인 판매하고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경품 추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곤지암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선물한 황남빵이 화제를 모으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지역빵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명물 황남빵은 프리미엄 팥빵으로 경주산 국산 팥을 사용해 깊은 단맛과 촉촉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충북 충주의 사과빵, 강원 속초의 설악산 단풍빵, 경남 통영의 통영굴빵, 전남 여수의 갓버터 도나스 등 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빵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빵들은 농가 소득 증대와 관광 수요를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K-디저트로서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 디저트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사비 알론소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리버풀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세밀한 부족으로 패배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안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리버풀에 0대-2로 패했으며 후반 16분 알렉시스 맥알리스터에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었으나 후반전에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이 강해졌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경기가 디테일의 싸움이었다며 이번 패배를 통해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리버풀이 깊이 내려앉아 위협을 주기 어려웠다며 인내심이 필요한 경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경기가 리그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승부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경기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버풀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안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리버풀은 알렉시스 맥앨리스터의 헤더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며 UCL 2연승을 기록, 현재 리그 페이지 9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스톤빌라를 꺾은 데 이어 연패를 끊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3연승 후 첫 패배를 당하며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아스널은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UCL 4연승을 이어갔고 토트넘은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각 팀들은 리그 순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지민이 함께한 여행기, 이게 맞아? 시즌2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오는 12월 3일, 두 번째 우정여행을 담은 이 시리즈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두 사람이 전역 후 다시 떠난 예측 불가한 우정여행을 담고 있으며 스위스와 베트남 다낭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총 8화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미니멀리즘 여행을 표방하며 자유롭고 진솔한 청춘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스위스의 풍광과 베트남 다낭의 활기찬 풍경, 현지 액티비티와 음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웃음과 낭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맞아? 시즌2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팬들께서는 두 사람의 유쾌한 케미스트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올해 가을 겨울 시즌, 패션업계는 퍼플과 올리브 그린 색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F에 따르면 이 두 색상의 제품 판매와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플은 글로벌 컬렉션 런웨이에서 핵심 컬러로 주목받으며 중성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 그린은 계절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누구나 부담 없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F의 대표 브랜드인 헤지스는 이번 시즌 퍼플과 그린 계열을 도입해 높은 판매율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밀레니얼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에서는 올리브 그린이 돋보이며 일부 아이템은 빠르게 품절되고 예약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수입 브랜드들 역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며 그린과 퍼플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액세서리에서도 이 두 색상이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가을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진행하며 숨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곳은 충남 예산의 예당호입니다. 2025년 10월 1일에 개장한 높이 70m의 예당호 전망대는 하늘과 호수를 잇는 새로운 명소로 산책로와 모노레일, 어드벤처 체험시설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몰 무렵 호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호수 위 하늘이라는 이름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또한 고창 운곡남사르 습지는 자연이 스스로 복원된 공간으로 남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생태 습지입니다. 이곳은 자연 치유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탐방객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에서는 도자와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설악향기로는 접근성이 좋은 산책로로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를 통해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페인 명문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벨기에 크리프 브리허와 접전을 벌인 끝에 상대 자책골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7로 리그 11위에 머물렀고 브리허는 승점 4로 22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 두 차례 실점을 했으나 자책골 덕분에 패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첼시는 카라바흐 FK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7을 쌓아 골 득실차로 리그 순위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리그 4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K리그1 울산 HD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무패 행진을 마감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울산은 일본 고베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동아시아 권역 선두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울산은 말컹, 이동경, 이청용 등의 주전 선수들을 벤치에 두고 허율과 라카바를 선발로 내세웠으나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 13분 브라질 출신 공격수 장 패트릭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울산은 이후 이청용과 말컹을 투입해 만회골을 노렸으나 끝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울산은 수원FC와의 중요한 K리그 36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들이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신인 감독 김연경은 배구 스타 김연경이 은퇴 후 신인 감독으로 나서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4.7%를 기록하며 일요 예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시청자 수와 시청량이 급증하며 콘텐츠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스포츠 스타와 팬덤을 결합한 새로운 예능 포맷으로 승부를 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종목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예능은 IP 확장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며 방송과 스포츠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예능의 성공 비결로 팬덤 기반 스토리텔링과 차별화된 기획력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방송사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최근 1000만 러너 시대가 도래하면서 달리기 운동을 패션처럼 즐기는 러닝코어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8개 주요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재킷을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 평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체온 유지 성능이 양호한 제품으로는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공기 투과도가 높아 땀 배출에 유리한 제품은 뉴발란스, 아디다스, 잭시믹스로 평가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체온 유지성과 통기성이 상반된 특성이므로 사용 환경에 맞춰 선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습균 저항성 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세탁 전 우수했지만 일부 제품은 세탁 후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고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는 나이키 리펠마일러가 꼽혔으며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생산업체의 경각심을 촉구하며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케이크 라인업을 확대하고 예약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어리스트 윈터 테마로 다양한 케이크를 선보이며 특히 MZ세대에게 인기를 끌었던 떠먹는 말차 아박을 홀케이크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피스톨레 기법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프리미엄 케이크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투서마트 앱을 통한 디지털 예약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며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약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강남에 이어 서울 안국역 인근에 차세대 매장 투썸 2.0을 오픈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의 프리미엄 매장을 확대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싱가포르의 템피니스 로버스를 상대로 2차례 맞붙어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포항은 홈에서 열린 4차전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앞선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 실점 후 패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날 포항은 후반 조상혁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연패 위기를 벗어나며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포항은 승점 7로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3위 비지바툼에게 근접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템피니스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H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항은 결정력 부족으로 다수의 기회를 놓쳤으며 오베르단 선수의 부상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포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의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이 유럽축구연맹 UEFA 콘퍼런스 리그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인츠는 피오렌티나와의 2025-2026 UECL 리그 페이즈 3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이재성의 헤더 결승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재성은 후반 교체 출전에 동점골을 도운 데 이어 사노 카이슈의 크로스를 받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승리로 마인츠는 리그 페이즈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성은 이번 경기에서 시즌 3호 골과 함께 자신의 첫 유럽클럽 대항전 본선 무대 득점을 기록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소파스코어는 그의 활약에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8.2를 부여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11월 신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4가지 작품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각도시는 지창욱과 도경수가 출연하는 액션 드라마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태중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시작되는 복수극이 강렬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오상호 작가의 지필과 박신우 감독의 연출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 장면들이 기대를 모읍니다. 다음은 세븐틴의 다큐멘터리 세븐틴 아워 챕터입니다. 10년간의 여정을 담아낸 이 시리즈는 멤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마블 팬들을 위한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도 놓칠 수 없습니다.
슈퍼히어로들이 강력한 빌런 갤럭투스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독창적인 비주얼과 감동적인 메시지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킴 카다시안이 주연을 맡은 올즈 페어, 여신의 재판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입니다. 강렬하고 도발적인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11월 신작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경을 품은 해파랑길에 대해 소개합니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 고성까지 약 750km에 이르는 아름다운 도보 여행 코스입니다. 이 길은 한국 외곽을 따라 이어지는 코리아둘레길 위 일부분으로 남파랑길과 서해랑길, 그리고 DMZ 평화의 길과 함께 총 4,500km에 달하는 도보 여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파랑길 42코스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에서 죽도정을 잇는 구간으로 동해안의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 노송이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합니다. 코리아둘레길은 도보 여행자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곳곳에 설치된 코둘 쉼터에서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한편 양양 지역은 서핑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서피비치와 죽도해변 등에서 활기 넘치는 서핑 문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해파랑길과 코리아둘레길은 대한민국의 자연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12월 31일까지 서울 장충라운지아를 비롯한 전국 13개 매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 장식을 설치합니다. 특히 장충라운지아는 1960년대 지어진 저택을 스타벅스의 감성으로 재탄생시켜 내부 정원에 3m 크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화려한 전등선을 연결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매장은 출입문부터 실내까지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방문객은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음료나 리저브 음료를 구매하면 위시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충라운지알에서는 작성한 위시카드를 트리에 직접 달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스페셜 스토어는 더 매장과 콘셉트 매장으로 나뉘어 독특한 콘텐츠와 이색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장은 도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연과 함께하는 전망을 제공하며 SNS상에서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활약이 눈부십니다. PSG에서 매 경기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강인은 이번 시즌 팀의 확고한 주전 자리는 아니지만 출전할 때마다 팬들과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 리옹과의 경기에서 주앙 네베스에게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는 PSG 유니폼을 입고 100번째로 출전한 경기로 구단은 이를 기념하여 특별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첫 도움을 기록하며 공식전 2경기 연속 도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특별한 순간이라며 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PSG는 다시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9점을 부여했으며 그의 뛰어난 플레이는 많은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U17 대표팀이 2025 FIFA U17 월드컵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멕시코를 2대1로 꺾고 스위스와 0대0으로 비기며 승점 4점을 받고 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코트디부아르와의 격차가 4점이기 때문에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 3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8개국이 참가하며 각 조 상위 2팀과 성적이 좋은 조 3위 팀들 중 상위 8개 팀도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한국은 다른 조의 성적 비교에서 최소한 4팀보다 우위를 점하여 코트디부아르전 결과와 무관하게 대회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브라질 대회 이후 처음으로 이뤄낸 쾌거입니다. 앞으로의 대진은 각 조별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대회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토너먼트에서 한국 대표팀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그룹 아일릿이 컴백을 앞두고 열린 단독 공연에서 신곡 스포일러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일릿은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홀에서 2025 아일릿 글리터 데이 앙코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부터 일본까지 이어진 투어의 피날레로 모든 좌석이 매진되어 그들의 티켓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오는 24일 싱글 1집 낫 큐트 애니모어 발매를 앞두고 열린 만큼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아일릿은 다양한 세트리스트와 특별한 코너로 무대를 꾸몄으며 일본 첫 싱글 타이틀곡 토키요 토마레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멤버들은 커버 무대와 K-팝 댄스 챌린지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고 팬들과의 호흡도 빛났습니다. 공연 말미에는 멤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더 큰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이제 귀엽다는 말은 금지다 라는 발언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백화점들이 화려한 명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빅3는 각기 다른 테마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유럽식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이며 방문객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명동 본점 외벽에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 영상을 상영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아기곰 해리 스토리를 담은 크리스마스 공방으로 변신해 관람형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각 백화점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장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당겨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시즌 백화점가에서 펼쳐질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축제를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행사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T1이 역사적인 3핏, 즉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017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8년 만에 다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결승전은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T1은 KT 롤스터를 3대2로 꺾으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중 페이커의 미드 운영과 팀원들의 뛰어난 협력 덕분에 마지막 세트에서 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T1의 모든 우승에는 이상혁 선수가 함께했습니다. 그는 2013년 데뷔 후 e스포츠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그의 엄적을 찬사하며 한국의 e스포츠가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승 후 미디어데이에서 이상혁 선수는 이번 우승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팀 전체가 경기를 즐기며 집중한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파이널 MVP는 이민영 선수가 차지하며 팬들과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T1의 쾌거를 축하하며 대한민국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KT 롤스터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위 신예 가드 윌 리차드가 NBA 무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최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여 19분 29초 동안 15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114대 83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스테판 커리 등 주전들의 부재 속에서도 평균 19득점과 야투 성공률 57.6%를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리차드의 기본기와 경기 이해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팀 동료들의 도움 속에 프로 무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테랑 포워드 지미 버틀러는 그의 듣는 능력과 학습 능력을 칭찬하며 다양한 조언을 빠르게 습득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리차드는 앞으로도 팀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맡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플로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TV 조선의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 생은 없으니까가 첫 방송에서 수도권 시청률 2.2%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이 주연을 맡아 20년 지기 친구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우정을 그렸습니다. 김희선은 과거 성공한 쇼호스트였지만 현재는 경단녀로 살아가는 조나정 역을 맡아 진솔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한혜진은 임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주영으로, 진서연은 일침 언니로 인기를 얻는 이일리로 출연하며 각각의 캐릭터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세 여성이 일과 가정, 사랑 속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조나정이 과거 앙숙이었던 양미숙과의 재회 장면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하면서 전통적인 수험생 응원 선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대학 브랜드와 건강기능식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밥스누와 협업해 약콩두유빵을 출시한 이후 17일 디저트 상품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연세유업과 시유의 연세우유 크림빵 시리즈는 수능 시즌마다 합격 상징빵으로 자리 잡으며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식품도 수능 마케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아이패스 에너지샷 구매 고객에게 수능 샤프를 증정하며 HY는 발효홍삼 K스틱을 구매하면 합격 기원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스타벅스는 행운 디자인의 보온 도시락과 초콜릿 등을 묶은 기획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재치 있는 네이밍과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응원 마케팅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아가 북미 전용 스포츠 유틸리티차 텔루라이드의 2세대 신형 모델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처음으로 탑재하며 미국 내 중대형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판매는 내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형 텔루라이드는 기존 모델보다 더 크고 강렬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전장은 이전보다 2.3인치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3인치 늘어났습니다. 기아 북미법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강인함과 우아함, 투박함과 세련됨을 조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형 모델의 자세한 스펙은 오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11월 11일은 숫자 1 4개가 나란히 서 있는 날로 가래떡데이이자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맛보며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흰 쌀가루로 만들던 가래떡은 이제 부추, 현미 등 다양한 원재료를 활용해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부추의 쌉싸름한 맛과 현미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과 식감에 민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와 김밥 등 다양한 요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굵직한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는 그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가래떡구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여 커피나 차와 함께 즐기기 좋으며 치즈를 얹어 먹으면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가래떡 보관 시에는 즉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비닐팩에 밀봉하여 냉동실에 넣으면 최대 3개월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동 시에는 찬물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천천히 녹여야 말랑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래떡 데이의 주인공이 되어 그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르브론 제임스의 은퇴 투어가 스테판 커리와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임스는 LA 레이커스와의 마지막 시즌을 위해 $5,260만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했으며 부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댈러스 매버릭스 등 여러 팀이 그의 FA 이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NBA 커리어를 어디서 마무리할지 결정할 자격이 있으며 클리블랜드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하거나 골든스테이트에서 우승 도전을 하는 시나리오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ESPN에 따르면 내년 여름 셀러리캡 여유를 가진 최소 10개 팀이 제임스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커스를 포함한 여러 팀은 제임스를 영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의 복귀는 오는 19일 유타 재즈전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인 훈련 중이며 5대5 훈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르브론 제임스의 미래 행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 티빙이 LG 트윈스 소속 투수 임창규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티빙은 내년 1월 야구기인 임창규라는 오리지널 예능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O 리그의 현역 선수가 단독 주인공으로 나서는 최초의 예능으로 팬들과 야구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야구기인 임창규는 그의 버킷리스트와 독특한 매력을 담아낸 리얼 버라이어티 쇼로 각 회차마다 다양한 장르 포맷이 적용되어 매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연출은 동네 친구 강남이로 주목받았던 고경덕 PD가 맡았으며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리코 스포츠의 이전 씨가 공동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화점 업계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점포에서 46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세일을 진행하며 패션, 스포츠, 리빙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패션페어에서는 한섬, 삼성물산 등에서 추가 상품권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최대 60% 할인 행사와 함께 인기 해외 브랜드 제품을 특별 가격에 선보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전국 점포에서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 시즌 신상품을 판매하며 다채로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각 백화점은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으로 고객 맞이에 나서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이슨의 새로운 청소기 펜슬백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지름 38mm의 초슬림 바디의 모터, 배터리, 먼지통을 모두 담아내어 청소의 미니멀리즘을 구현했습니다. 무게는 1.8kg으로 가벼우며 머리카락 엉킴없이 청소할 수 있는 플러피콘 헤드가 특징입니다. 초소형 하이퍼디미엄 모터는 분당 14만 회 회전하며 강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를 99% 이상 제거합니다. 또한 소음이 적어 아파트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펜슬백은 마이다이슨 앱과 연동되어 필터 교체 시점과 유지보수 방법을 안내하며 LCD 화면에서 청소 모드와 배터리 잔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79만 9천 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나 가벼움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의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 경기 광주시에 화담숲은 단풍 명소로 손꼽히며 사전 예약 없이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담숲은 다양한 수종의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등 400종 이상의 나무들이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방문객들에게 장관을 선사합니다. 숲은 LG그룹 고 구본무 전 회장의 호에서 따온 이름으로 16.5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4,3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단풍 관람이 편리하다는 점도 많은 이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 구간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모노레일을 통해 숲을 유유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담숲에서는 이국적인 자작나무숲과 양치식물원 등을 만날 수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소나무 정원도 자랑거리입니다. 화담숲은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봄과 여름에도 철쭉, 진달래와 같은 다양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다만 겨울철인 12월부터는 방문객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전국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지난 12년 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존경스럽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과에 대한 부담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것을 권하며 평소처럼 침착하게 실력을 발휘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날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지는 날로 손흥민은 일찍 응원 메시지를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손흥민은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옛팀인 토트넘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에 축구 레전드 제시 링가드가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2년차를 맞이한 그는 이제 완벽하게 K-패치된 일상을 공개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링가드는 지난해 2월 K리그 FC 서울에 입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강뷰를 자랑하는 그의 집과 모닝 루틴, 그리고 딸과의 행복한 영상통화 시간이 소개됩니다. 또한 개성 넘치는 패션을 보여주는 드레스룸도 공개되며 부주장 김진수와의 브런치 장면도 눈길을 끌 것입니다. 제시 링가드의 한국살이는 오는 14일 밤 11시 10분 나 혼자 산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참의 공동 오너 바텐더 윤영희 대표가 최근 제17회 홍콩 국제 와인 앤 스피릿 박람회의 부대 행사 믹솔로지 파티에 초청되었습니다. 올해 아시아 50 베스트 바에서 6위를 차지한 바참은 한국 주류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칵테일 비터맨을 선보이며 한국 재료의 향과 스토리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바참은 2018년 서울 종로구 서촌에 한옥을 개조해 문을 연 공간으로 한국 재료로 만든 칵테일을 통해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 대표는 세대 간 교류를 통해 한국과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주세 체계 개선과 외국어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성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의 발효유산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술이 단순한 사치제가 아닌 문화 소비재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손님들에게 한 잔의 술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BMW의 프리미엄 SUV 뉴 X3 30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BMW는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잠재적 수요를 이끌며 특히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X3는 2003년 처음 선보인 이후 성장해온 모델로 프리미엄 중형 SUV 시장에서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5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카이며 10월까지 총 5,515대가 판매되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공격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실내에는 첨단 디지털 계기판과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돋보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비건 소재의 스포츠 시트와 재활용 소재의 대시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차량은 최고 출력 258마력의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뛰어난 가속 성능과 연료 효율을 제공합니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최신 운영체제가 적용되어 편리한 차량 조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8,39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BMW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식 트렌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숙성과 발효가 한식을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치, 젓갈, 식초 등은 숙성과 발효를 통해 깊은 맛을 자아내며 한국 전통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식 가이드 라리스트 2026 한국 시상식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전통장명인 기순도와 김치명인 이하연에게 장인 정신상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국가 공인 치즈 명장 로돌프 르무니에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그의 치즈를 소개하며 국내의 숙성 치즈 문화를 알리고자 합니다. 유관문 대표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자리 잡은 숙성 치즈 시장이 국내에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통 프랑스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랑파스 81에서는 수제 샤키테리와 소시지를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작하며 깊은 맛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베이커리 보엠미는 자연 발효종으로 구운 사워도우를 대표 메뉴로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쉐맹돌에서는 프랑스 가정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며 부르고뉴 지역의 요리를 통해 프랑스의 숙성 철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입니다. 엘링 홀란의 멀티골로 노르웨이가 에스토니아를 4대1로 제압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 승리로 노르웨이는 실전 전승을 기록하며 I조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각 조 1위만 본선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이제 이탈리아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 이상을 기록하면 28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됩니다. 경기에서는 후반 초반 첼로트와 혼란이 연속 득점을 올리며 승기를 잡았고 에스토니아는 한 점을 만회했으나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음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우크라이나를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킬리안 은바페로 그는 만 26세 328일 만에 개인 통산 400호골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은바페는 후반전 두 차례 골망을 흔들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으며 프랑스 대표팀 A매치 통산 득점에서도 올리비에 지루의 기록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고 에키티케는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려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기 후 은바페는 400골은 상징적일 뿐이며 더 많은 골을 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조별 예선에서 순항 중입니다. OTT 플랫폼에서 복수극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조각도시, 티빙의 친애하는 X, 넷플릭스의 당신이 죽였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작품은 복수서사를 중심으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각도시에서는 지창욱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뒤 복수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친애하는 X와 당신이 죽였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단순한 액션물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작품은 스릴러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며 그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수극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이 옳은 수단으로 묘사되지 않아야 하며 복수로 인한 고통과 후폭풍 역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도덕적 회색지대를 성찰하게 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 동해시는 캠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동해시에는 추아모토 캠핑장과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 등 매력적인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추아모토 캠핑장은 촛대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해안 명소로 유명합니다.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은 소나무 숲과 청정 계곡이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으로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제격입니다. 시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무릉변류천지 입장료 50% 할인, 체험시설 및 수상레저시설 이용료 30%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관광지 체험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부담 없는 여행을 원하는 분들은 무른 계곡 내 친환경 숙박시설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경험하거나 망상 리조트에서 해변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진화 관광과장은 동해시위 다양한 힐링 명소를 통해 사계절 내내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러닝을 위한 다양한 맞춤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푸마는 25AW 어반 러닝 컬렉션 윈터를 통해 혹한의 환경에서도 보온성과 활동성을 극대화한 M 라이트 후디 패딩 재킷을 선보였습니다. 프로스펙스는 기능성 섬유 브랜드 폴라텍의 원단을 적용한 겨울 러닝웨어를 출시하여 보온성과 경량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러닝 중 소지품 보관을 위한 카르니게, 러닝벨트와 체온 유지를 위한 나이키의 드라이핏 트레일 랩 스포츠 네거머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릎 보호를 위해 잠스트에 무릎 보호대가 추천되며 운동 후 땀에 젖은 옷은 중성세제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존 위, 울터치 중성세제와 스프레이 피존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겨울철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러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축구가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유럽 예선에서 노르웨이에 1대4로 패배하며 자동 진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경기 초반 인터밀란의 에스포지토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에 노르웨이의 누사와 혼란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대승이 필요했던 이탈리아는 결국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4회 우승 경력을 가진 이탈리아는 최근 2대회 연속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한 상대들을 만나게 되어 본선 진출이 불투명합니다. 한편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이탈리아 축구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팬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패하며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피파 랭킹 41위인 나이지리아는 모로코 프린스 물레이 압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경기에서 120분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3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대륙 간 피오 진출권을 콩고 민주공화국에 내주며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강으로 떠올랐던 나이지리아는 이번 패배로 인해 위상이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던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의 한국 초연이 다가오며 퍼펫 예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연습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숙련된 퍼펫티어들이 퍼펫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올리비에상과 드라마데스크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벵골 호랑이 리차드 파커를 포함한 동물 캐릭터들이 어떻게 구현될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퍼펫은 실제 동물의 골격과 움직임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되었으며 퍼펫티어들은 사실적이고 정교한 연기와 무브먼트를 통해 그들의 존재감을 현실화합니다. 한국 초연에서는 박재춘 등 9명이 뛰어난 퍼펫티어들이 참여하며 크리에이티브 팀에는 핀 콜드웰과 닉 반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은 12월 2일 GS 아트센터에서 개막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양상추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는 전국 600여 개 매장에서 샐러드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됐으며 양상추 수급 상황에 따라 12월 중 판매 재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브웨이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모두에서 샐러드 주문이 불가하며 일부 매장에서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양상추 사용량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수급난이 심화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상 한파와 폭염으로 인해 채소 공급이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상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정량 제공이나 대체 채소 사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에버랜드가 겨울 시즌을 맞아 새로운 굿즈를 선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근한 베이글 위시 베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캐릭터는 에버랜드의 레니 앤 프렌즈 세계관 속에서 초콜릿 향기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북극곰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고 21일에는 에버랜드 라시언 메모리엄 매장에서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엽니다. 인형, 파우치, 키링 등 총 23종의 한정판 굿즈가 준비되어 있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윈터 에디션과 고슴도치, 사막여우 등 다양한 겨울 동물 굿즈도 함께 공개됩니다. 수제 초콜릿 브랜드 트리투바와 협업한 한정판 초콜릿 세트도 주목받고 있으며 에버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실물 사진이 공개되자 이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우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독일 축구 대표팀이 1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슬로바키아와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최종전에서 6대0으로 승리하며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경기 패배 후 녹슨 전차군단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5연승을 기록하며 본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월드컵 통산 4회 우승에 빛나는 독일은 이번 대회를 통해 1954년부터 이어온 본선 연속 진출 기록을 계속 이어갑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A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본선 재도전을 노리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도 네이션스리그 성적을 바탕으로 PO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는 G조에서 무패 행진으로 본선행을 확정했으며 폴란드는 몰타를 꺾고 PO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월드컵에서는 유럽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선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한국 프로덕션이 제작한 이 뮤지컬은 배우들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상연 중입니다. 이번 변화로 뉴라이터 역에는 규현이, L 역에는 레전드 캐스트 김성철이 합류했습니다. 규현은 지적이고 섬세한 표현력으로 복합적인 내면과 냉철한 지성을 지닌 라이터를 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철은 이전 시즌에서 독보적인 L을 완성하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두 배우의 합류로 더욱 강렬하고 압도적인 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천재 고교생 라이토와 명탐정 L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을 그린 작품으로 내년 5월 10일까지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김성철은 1월 6일, 규현은 1월 27일에 첫 무대를 선보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로 목도리가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패션 브랜드 미소는 지난 10월 한 달간 목도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도리를 포함한 방한 잡화 전체 매출은 161% 늘어났습니다. 미소는 이번 겨울을 맞아 다양한 패턴과 형태의 목도리를 선보이며 벌키 체크와 삼각 니트 등으로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에이세컨즈, LF의 아떼 바네사 브루노 등 다른 패션 브랜드들도 경쟁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목도리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발열 기능이 있는 히트텍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내놓았으며 다음 달에는 카우스 협업 컬렉션에서 새로운 머플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목도리 스타일링 또한 화제를 모으고 있어 목도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 주요 호텔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안다즈 서울 강남은 8단 샌드 트리 케이크를 포함한 감각적인 3종의 케이크를 선보입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회전하는 오르골 쇼피스, 메리고라운드 멜로디를 포함해 12종의 페스티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라즈베리 초콜릿 트리 케이크 등 5종의 디저트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는 화이트 트리와 다크 포레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건강을 고려한 글루텐 프리 케이크도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콘레드 서울과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역시 각기 다른 매력의 한정판 케이크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한 디저트로 소중한 시간을 더욱 빛내보세요. 최근 슬림 인테리어가 주목받으며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욕실, 거실, 주방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슬림 가전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욕실에서는 83mm 두께의 룰루 슬리밋 비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모델보다 46% 더 얇아졌지만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실에서는 크기를 약 43% 줄인 소형 안마의자 비렉스 마인 플러스를 선보였는데요. 하체 특화 안마 시스템을 탑재해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강력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주방에서는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가 눈에 띕니다. 가로 20cm의 초소형 크기로 기존 대비 약 28% 작아졌고 제빙과 위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슬림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고도의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스코틀랜드가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19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햄턴파크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스코틀랜드는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터뜨리며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서 덴마크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서며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초반 스콧 맥토미니의 바이시클 킥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덴마크가 동점골을 넣으며 팽팽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키어런 티어니와 케니 맥닌이 연속 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쾌거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축구 대표팀 경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대0으로 승리하며 가나와의 역대 전적을 4승 4패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고 팬들의 민심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파라과이전과 가나전 모두 관중이 저조하여 썰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의 실망은 지난해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 하에 졸전을 펼치고 준결승에서 탈락한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내부 논란이 있었으며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홍명보 감독이 재취임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며 경기장의 관중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축구팬들은 축구협회와 대표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A매치 3연승을 기록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어떻게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힙합 프린세스와 스튜디오 춤의 만남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엠넷 디지털 스튜디오 춤 채널은 지난 17일 언프리티 랩스타 힙합 프린세스 위 트랙 데이지 프로듀서 개코 퍼포먼스를 공개했으며 이는 고퀄리티 영상미와 뛰어난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트랙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메인 프로듀서 개코의 지원 아래 완성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데뷔 문턱에서 겪은 좌절을 가사에 녹여내며 셀프 프로듀싱 역량을 보여주었고, 특히 A팀의 퍼포먼스는 최고점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팬들은 데뷔까지 가자, 우리 프린세스들, 퀸이 될 때까지 파이팅! 이라는 응원과 함께 글로벌 힙합 그룹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힙합 프린세스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엠넷에서 방영되며 일본에서는 유넥스트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모기지 금리가 6%대로 낮아졌지만 과거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주택 매매 감소로 월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드 데커 홈디포 CEO는 금리 하락에도 수요 회복이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주택시장의 부진은 거래량 감소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며 높은 금리와 가격 부담으로 인해 교체 수요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은 홈디포의 실적 회복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모닝스타는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져야 매출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유동성 및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주택시장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실제 거래량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한글 실험 프로젝트 위 5번째 전시, 글, 자, 감, 각, 쓰기와 도구를 문화역서울 284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글쓰기와 도구에 집중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도구가 글쓰기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합니다. SF 작가 김초엽의 짧은 소설, 사각의 탈출을 포함해 시각, 공예,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 139점이 소개됩니다. 특히 로봇과 AI가 결합된 작품, 기획향은 첨단 기술과 한글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 전시는 내년 3월 22일까지 계속되며 관람객들에게 글자와 도구의 질감을 통해 4세계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설명판과 묵점자책 등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 풍부한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가 K-뷰티의 중심지로 주목하는 올리브영이 화제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제시 린가드는 TV 예능에서 올리브영에서 쇼핑하며 피부 관리 모습을 공개했고,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등도 한국 방문 중 올리브영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패션 매거진 보그는 서울을 방문해 올리브영에 꼭 사야 할 K-뷰티 제품 7종을 선정했습니다.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와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액 젤 클렌저, 그리고 조선미녀의 리리프 선 등이 그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보그는 이 제품들이 가볍고 촉촉하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K-뷰티는 트렌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며 한국에서 구매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영국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으로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빈 공간을 남겨두고 올리브영에 들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제14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전북 타노스 코치에게 출장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타노스 코치가 K리그1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하며 인종차별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타노스 코치는 이러한 행동이 심판에게 핸드볼 파울을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그의 제스처가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구단은 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재심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타노스 코치와 협의하여 추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룹 르세라핌이 도쿄돔에서 이틀간 약 8만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들의 첫 월드투어 2025 르세라핌 투어 이지 크레이지 하드위 앙코르 콘서트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와 북미 18개 도시를 순회한 끝에 개최되었습니다. 긴 러닝타임 동안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도쿄돔을 가득 채웠으며 르세라핌은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신곡, 스파게티, 멤버 버전과 히트곡, 크레이지는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멤버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절대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르세라핌은 이후 일본 최대 실내 음악 페스티벌인 카운트다운 재팬 25, 26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쿄돔 공연으로 그들의 공고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일본 내 원톱 걸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며 AI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I 생태계가 모든 산업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570억 달러와 순이익 31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 지속 가능성,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력과 토지 같은 물리적 제약이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며 차세대 에이전트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상승세를 보였으며 기술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AI 거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샘이 침체된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과 고객 경험 중심의 유통 채널 개편 덕분에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이 44% 증가했습니다. 한샘은 고급 소재와 설계 기술을 적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리브랜딩을 단행한 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키친바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샘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개관한 플래그십 논현은 매장 개념을 재정의하며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상담 건수는 50% 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리뉴얼 오픈한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도 방문객과 매출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샘의 자회사인 도무스는 유럽 주요 가구 브랜드를 큐레이션하여 고급 가구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한샘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운영 전략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펀더멘탈을 방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한샘의 철학과 품질을 느낄 수 있도록 상품, 공간, 서비스 전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붕어빵이 한국형 스트리트 푸드를 넘어 글로벌 베이커리 시장의 전략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베이커리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3억 8,35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붕어빵과 호빵 등 한국형 베이커리류가 이 성장세의 중심에 있다고 업계는 평가합니다. 냉동식품 기술의 발전과 한류 콘텐츠의 확산 덕분에 붕어빵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간편식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미국 시장에 다양한 맛의 붕어빵을 출시하며 CJ 제일제당도 K-스트리트 푸드 육성 차원에서 붕어빵을 주요 제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참붕어빵도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액이 10배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류 콘텐츠가 붕어빵 확산에 기여했다고 분석합니다. 높은 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대체 디저트로 자리 잡은 붕어빵은 SNS를 통해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품 다양화와 채널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가 장기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직 올스타 가드 제프 티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한 티그는 팀이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당장 우승을 노리는 윈나우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시즌 초반 성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유망주들인 조나단 쿠민과 브랜딘 포지엠스키, 모제스 무디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티그는 이들이 스테픈 커리 이후 팀의 미래를 이끌 제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현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라우리 마카넨을 영입한다면 파이널 진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앤서니 데이비스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9승 8패로 플레이인 토너먼트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커리와 그린의 마지막을 불태우기 위한 선택지가 주목됩니다. 제네시스가 프랑스 남부 폴 리카르 서킷에서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공개했습니다. GV60 마그마는 지난해 발표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개발된 첫 양산형 모델로 최대 토크 790Nm, 제로백 10.9초, 최고 속도 264km/h의 동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는 이 모델을 통해 정제된 감성과 우수한 퍼포먼스를 결합한 럭셔리 고성능 비전을 발표하며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마그마 GT 콘셉트도 함께 선보여 향후 10년간 구축할 퍼포먼스 헤리티지를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대표 호세 무뉴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글로벌 판매 100만 대를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했다며 마그마는 한국의 혁신과 글로벌 비전을 결합해 럭셔리 퍼포먼스 브랜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성태와 곽튜브가 위성 한우를 즐기며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11월 21일 방송된 전현무 계획3에서는 전현무, 곽튜브, 허성태, 조봉래가 위성의 한우 맛집을 찾았습니다. 전현무는 기가 막힌 한우집이라며 친구들을 이끌었고 이동 중 허성태에게 오징어 게임에서 체중을 늘린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허성태는 한 달 만에 17kg을 찌운 후 헌트 때문에 다시 감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풀코스를 즐기던 중 전현무는 허성태에게 멜로 연기에 대한 욕심을 물었고 허성태는 염혜랑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과거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대리운전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다양한 일을 했던 경험담을 나누었고 곽튜브 역시 대사관 일을 그만두고 유튜버로서의 힘든 시작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위스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지난 11월 더현대 여의도와 잠실 롯데월드몰에 각각 매장을 오픈하며 한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레베카 차이 에이펙 제네럴 매니저는 온이 혁신, 디자인, 지속 가능성이 한국 시장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은 클라우드 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퍼포먼스와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온에게는 전략적 허브로서 중요합니다. 차이 매니저는 한국 시장 진출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한국 러닝 문화의 성장세와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을 통해 브랜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온 런클럽을 통해 더 많은 러닝 이벤트를 개최하고 제품 경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벤큐코리아가 12월 2m 거리에서 120인치 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가정용 프로젝터 2종을 국내 출시합니다. 이 제품들은 안드로이드 TV를 탑재해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OTT 서비스와 유튜브를 외부 기기 없이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신제품은 전동 줌 렌즈를 내장한 TK705i와 자동 화면 조정 기능을 갖춘 TK705STI로 두 제품 모두 4K 해상도와 HDR10, 돌비 비전 등의 콘텐츠 재생이 가능합니다. 특히 TK705i는 HDR 프로 기술로 명암비를 조절하고 4K 60Hz 화면 투사 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 TK705STI는 디지털 줌 방식으로 2.1m 거리에서 120인치 화면 투사가 가능합니다. 두 모델 모두 USB-C와 HDMI 2.1 입력을 지원하며 영상 투사와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가격은 TK705i가 정가 219만원에 예판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TK705STI는 정가 239만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이강인의 결승골로 르아브르를 3대0으로 꺾으며 리그1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PSG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55분 동안 활약하며 볼터치 48번, 키패스 2번, 패스 성공률 8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멘데스의 크로스를 받아 이강인이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네베스와 바르콜라가 추가골을 넣으며 PSG는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과 하무스의 헌신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팀에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기 중 팬들은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한 이강인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PSG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으며 모든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구FC가 제주와의 K리그1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을 얻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지오바니는 팀의 패배 위기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대구를 구했습니다.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던 대구의 왕, 세징야를 대신해 지오바니가 공백을 메우며 활약한 것입니다. 이번 시즌 부상에도 불구하고 세징야는 24경기에서 11골 12도움을 기록하며 대구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오바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오바니는 세징야의 회복 후 힘을 합쳐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최종전에서는 FC 안양과 맞붙게 되며 대구는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자동 강등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정민경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 위 9회 방송에서 필승 원더독스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김연경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들은 초반부터 기세를 잡았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표승주의 서브 에이스와 인쿠시의 완벽한 블로킹이 돋보였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경기 도중 여러 전술적 교체를 통해 팀을 이끌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방송은 2049 시청률에서 주간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5.9%로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필승 원더독스는 팬들과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최종 성적 5승 2패, 승률 71.4%라는 훌륭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김연경 감독과 팀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아머스포츠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재용 패딩으로 유명한 아크테릭스의 모회사로 지난해 상장 이후 주가가 130%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테릭스와 살로몬 브랜드는 코로나19 이후 인기를 끌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17억 5,600만 달러, 영업이익 2억 1,6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화권 매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머스포츠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17.18%, 23.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가의 증권사 중 대부분이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증가와 높은 밸류에이션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머스포츠는 내년에도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로 인한 유동성 문제도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I 스타트업 선데이가 가정용 퍼스널 로봇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의 토니 차우와 첸치가 발표한 메모는 식기세척기 적재, 빨래 개기, 방 정리, 커피 추출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의 핵심 기술은 사용자의 손과 팔 움직임을 기록하는 스킬 캡처 글러브로 500여 가정에서 수집한 실제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개된 데모 영상에서는 메모가 식기세척기에 접시를 정확히 세워넣고 빨래를 깔끔하게 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힘 조절이 어려운 와인잔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메모는 박비형 롤링 베이스 구조로 설계되어 안정적이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마감되었습니다. 썬데이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소중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LA 레이커스의 JJ 레딕 감독이 팀의 연승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유타 재즈를 108대 106으로 꺾고 시즌 12승 4패로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랐지만 레딕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리그에서 슈팅이 최악인 팀 중 하나다 라며 슛 성공률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야투 성공률 44.2%, 3점 슛 성공률 26.3%에 그쳤습니다. 특히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 등 핵심 선수들이 외곽에서 부진을 보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이에 대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레딕 감독은 팀의 저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NBA 전체에서 3점슛 관련 주요 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구에서 3점슛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 추영우와 신시아가 올겨울 아련한 청춘 멜로를 선보입니다.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줄여서 오세이사가 다음 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매일 하루의 기억을 잃는 서윤과 그의 기억을 채워주는 재원의 이야기를 그린 일본 로맨스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포스터에는 내일의 너도 다시 사랑할 거야 라는 문구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담겨 있어 감동을 더합니다. 예고편에서는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함께 쌓아가는 다정한 추억의 장면들이 전해집니다. 오세이사는 지난해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한 김혜영 감독의 신작으로 장편 데뷔작으로 베를린 영화제 제너레이션 K+ 부문에서 수정공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추영우와 신시아가 함께하는 이 작품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늦가을과 초겨울이 맞물리는 시기 보성 율포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장철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남쪽 보성을 찾아간 이유는 아내의 수고로움을 위함입니다. 율포항에서 출발해 능양만과 벌교를 거치는 여정은 남도의 바람과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따스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벌교에서는 꼬막 축제가 열리며 신선하고 짭조름한 남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이곳은 문학관과 함께 그 깊이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광사에서의 단풍놀이와 절집의 엄숙함은 여행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번 1박 2일간의 짧은 남도 여행은 가슴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주시는 올해 힐링과 전통,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축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가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무신동로에서 열린 이 행사는 43만 명이 방문하며 성안길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은 귀신 분장과 공포체험으로 3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어가행차와 역사 강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주는 이러한 새로운 축제들로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더욱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고전 비디오 게임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은 비스포크 모델 블랙돼지 고스트 게이머를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1970 80년대 아케이드 게임 문화에 애정을 가진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차량 곳곳에는 8비트 비디오 게임의 디테일이 적용되어 몰입형 게임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은 살라만카 블루와 크리스탈 오버 다이아몬드 블랙으로 마감됐으며 시키 에일리언 모티프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인테리어는 초기 디지털 시대의 감성을 반영하며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등의 문구가 8비트 스타일로 자수 처리되었습니다. 천장에는 광섬유 조명을 이용해 전투 크루저와 슈팅 스타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조슈아 맥캔들리스 디자이너는 고객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디자인팀의 특권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트2에 배정되며 월드컵 본선조 편성의 난이도를 다소 낮췄습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조에 속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포트1에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등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즐비하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또한 포트3에는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 등 위협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조 추첨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팀들과 맞붙게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 추첨 후 현지에서 베이스캠프 후보지와 경기장을 답사할 예정이며 귀국 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FC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완파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직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경기는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렸으며 첼시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1차전 패배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10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첼시의 마르크 쿠쿠레야는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18세 공격수 이스테방은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는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100번째 지휘 경기였지만 0대2로 완패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 승리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 백기태, 현빈과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 정우성, 위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그립니다. 예고편은 백기태의 국가 경례 장면으로 시작되며 서로 다른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벌일 전면전의 긴장감을 담아냈습니다. 장건영이 백기태, 반드시 잡겠습니다. 라는 대사와 함께 두 남자의 대립을 예고하며 이어지는 이야기에 궁금증을 더합니다. 중앙정보부에 몸담고 있지만 수상한 행보를 보이는 백기태의 행동은 그의 욕망과 충돌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또한 배우 우도원, 조여정, 서은수 등 다채로운 캐스팅과 함께한 이 작품은 압도적인 시너지와 서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오는 1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총 6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식을 매집한 소식 이후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알파벳의 주가는 323.64달러로 지난 17일 버핏이 맷집을 발표했을 때 285달러에서 약 15%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파벳이 출시한 챗봇 제미나이 3가 오픈AI의 챗GPT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와 메타가 구글의 AI 전용 칩을 사용한다는 소식 등 연일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로 시총 또한 증가하여 엔비디아를 추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알파벳 주식 43억 달러를 매집하며 기존 애플 지분을 일부 줄인 바 있습니다. 역시 버핏이라는 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브랜드 플래그십 라인업인 마이바흐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V12 에디션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 50대 한정 생산되며 그중 10대가 한국 시장에 배정되었습니다. V12 엔진의 전통을 기념하는 이번 에디션은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최고급 맞춤 제작 프로그램 마누팍투어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푸투라 서울에서 11월 28일까지 프라이빗 쇼케이스를 운영하며 고객들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차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을 기반으로 하며 강력한 성능과 고급 사양을 자랑합니다. 국내 고객 인도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판매 가격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을 5대3으로 꺾고 선두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티냐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되었고 이강인은 후반 교체 투입되어 경기 흐름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이번 승리로 승점 11을 쌓아 리그에서 2위에 올라섰으며 선두는 아스널이 차지했습니다. 아스널은 같은 날 바이에른 뮌헨을 3대1로 꺾고 공식전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써 뮌헨의 무패 행진도 멈췄습니다. 이강인은 코너킥 등으로 팀의 공격에 힘을 보탰지만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PSG는 경기 막바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점 3을 지키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승강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두고 서울 이랜드와 성남FC가 격돌합니다. 이번 경기는 단판 승부로 90분 정규 시간만 진행되며 무승부 시에는 정규리그 순위에 따라 서울 이랜드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는 K리그2의 독특한 규정 때문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정규리그 득점 3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FC는 수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도균 서울 이랜드 감독은 무실점 수비를 강조하며 오스마르 등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정경준 성남 감독은 팀 내 득점 1위 후이즈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은 오는 30일 부천FC와 피오를 치르게 되며 최종 승자는 K리그 1 12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양팀 모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MBC 새 금토 드라마 판사 이한영 2호는 2026년 1월 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의 구현을 주제로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판사 이한영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배우 지성은 적폐판사에서 과거 단독판사 시절로 돌아간 이한영 역을 맡아 새로운 선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박희수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사수석 부장판사 강신진 역을 연기합니다. 두 배우가 선보이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 다른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동명의 인기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지성과 박희순의 맞대면이 어떤 감정적 파동과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2가 12월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시즌은 유명 셰프와 무명 셰프들의 대결,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드라마틱한 서사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방송 후 예약이 꽉 차는 등 흑백요리사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번 시즌의 출연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떤 셰프가 주목받고 어떤 식당이 방송 후 핫플레이스로 떠오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시작 전 미리 방문해 볼 만한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당옥은 신동민 셰프가 운영하는 디저트 전문점으로 일본식 디저트를 기반으로 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메밀면을 쌓아 올린 듯한 비주얼의 밤 몽실 카레 치즈케이크가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화된 당옥표, 호두과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옥동식입니다.
돼지곰탕만을 판매하며 뉴욕타임스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식 요리를 선보이는 신계숙 셰프의 계양갓, 그리고 유용욱 소장의 바비큐 연구소 등 다양한 요리 명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또한 외식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관광지, 관광 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로 수상 부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주의 황리단길이 올해의 관광지로, 대구 사유원이 유망 관광지로, 제주 비양도가 친환경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강원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무장의 관광지로, 함안 낙화놀이가 지역특화 콘텐츠로 뽑혔습니다. 고창 상하농원은 지역산생 관광 모델로 선정됐으며 강진과 대전이 혁신 관광 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문체부 김대현 차관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이 K관광의 도약 시기라며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과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K등산 누락도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태극전사들이 2025-2026 우에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의 양현준 선수가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와의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셀틱은 양현준의 동점골에 이어 하타테 레오와 베니야민 리그렌의 추가 득점으로 3일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벨기에 행크의 오형규 선수도 바젤과의 경기에서 시즌 9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즈베즈다 소속 설영우 선수는 FCSB와의 경기에서 결승골 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한편 미트윌라는 AS 로마에 패배하여 리그 페이지 2번째로 내려갔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ACL 2,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7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ACL 2 조별리그 H조 5차전에서 포항은 태국의 BG 바툼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승점 10을 확보. H조 2번 2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포항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으며 이호재는 전반과 후반 각각 한 골씩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후반에는 주닝요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추가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포항은 남은 한 경기를 앞두고도 또 2번 2를 확정 지으며 안정적인 위치에서 다음 라운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일간 스포츠가 엄선한 OTT 작품을 소개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에서는 이수근, 은지원, 규현의 아프리카 여행기를 담은 예능 케냐 간 새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TVN 예능 신서 6.2위 외전격 프로그램으로 나영석 PD와 넷플릭스가 처음 협업한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크리스 햄스워스 기억여행 이 눈길을 끕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부친과 함께 호주를 여행하며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히트작 기묘한 이야기가 3년 만에 5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베크나와의 대결을 통해 마을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주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백, 백두대 간의 중추에 위치한 고원도시로서 은하수가 관찰되는 청정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오로라파크는 폐역인 통리역에 조성된 문화체험공원으로 49.2m 높이의 눈꽃 전망대에서 백두대간과 동해안 지역의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개장한 통리탄탄파크는 한보탄광 광업소의 폐광 유산을 활용한 관광시설로 디지털 아트 기술이 접목된 테마터널이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세트장으로도 유명하며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며 새롭게 개장한 하늘전망대에서 그 아름다움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탐방로 끝에는 태백 석탄박물관이 있어 태백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무이 안전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인 365 세이프타운에서는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귀중한 배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태백 시내에서는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과 다양한 실비 식당들을 만날 수 있으며 자연이 만든 구문소와 같은 명소들도 방문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리는 제33회 태백산 눈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눈조각 체험과 대형 눈조각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 TPU를 통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선도 기업 엔트로픽과의 대규모 클라우드 공급 계약에 이어 메타와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TPU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엔비디아의 GPU 독점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는 2026년까지 AI 칩에 400억 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TPU 전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새로운 7세대 TPU 아이오노드를 출시하며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외부 고객사로의 직접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임원들은 TPU 생태계 확산으로 엔비디아 매출의 최대 1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TPU 점유율은 낮고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단기간 내 지배력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엔비디아가 A식보다 우위라고 강조했습니다. TPU는 딥러닝 연산량 해결을 위해 2013년 설계됐으며 현재 TSMC가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